전일 이제 뉴욕 증시가 급등을 한 후에 오늘은 이제 소폭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다우 지수는 소폭 상승을 하고 S&P와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 0.08%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33,300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0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4,200선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조금 많이 내렸는데요. 전장 대비 0.5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이 이제 공식적으로 약세장에서 벗어나서 강세장에 진입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조정이 일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간판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채권 금리는 이제 2년물 같은 경우 조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종가 지금 현재 수준에는 3.2% 가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2.7%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외환 같은 경우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화 지수가 전작 대비 0.1% 가량 하락을 하면서 105.1선을 나타냈습니다. 유가는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9월물 WTI 가격이 전장보다 2.6% 이상 오르면서 배럴당 94.3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시총이 큰 이더리움 같은 경우 오늘 1,900달러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머지 테스트가 통과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호재가 있으면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장중 10% 이상 상승하기도 했고요. 또 비트코인 가격도 2.7% 이상 오르면서 24,200달러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오늘 증시가 전일 이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쉬어가기 모드에 진입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CNBC 방송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마켓 컴백, 즉 어제 있었던 랠리가 잠시 중단이 되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오늘 실제로 3대 지수가 오전 장중에는 상승을 시도를 하다가 장중에는 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션 스퀘어의 전문가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둔화, 오늘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생산자 물가 지표도 둔화가 되면서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폭이 둔화되는 이런 흐름에 안도를 하기는 했지만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사실 또한 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즉 일부 시장의 호재는 있지만 이 모든 악재가 해소가 된 올 클리어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쉬어가기 모드가 펼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채권 금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오늘 장중에 나왔던 특별한 악재가 없었던 만큼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가 기술적 약세장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강세장에 진입을 했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지금 전일 종가 기준으로 지난 6월에 중순에 기록했던 저점 대비 20.7% 뛰었습니다. 결국 이제 기술적 강세장으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 나스닥 지수가 겪은 약세장이 굉장히 길고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나스닥 지수 이번에 계속 이어졌던 약세장이 107거래일간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긴 장기간 약세장이 이어진 것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또 그만큼 이 약세장을 뚫고 전일에 3대 지수가 모두 5월 4일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강한 랠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 3대 지수가 오늘은 주춤했지만 계속해서 이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BTIG의 기술적 분석가가 오늘 이런 분석을 했는데요. 현재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 중에 80% 이상의 종목의 주가가 5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미국 지금 설문조사에 참가한 개인 투자자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미국 주식이 강세장을 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30% 정도는 이제 향후 6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중립 정도를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38%는 약세장을 예상을 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60%가 넘는 참가자들이 이제 주식이 이제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혹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약 32.2%의 참가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불리시 강세론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심도 상당히 좀 개선된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 역시 지금 20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이라는 레벨은 이제 절대적으로 봤을 때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요. 올해 들어서 이 빅스가 30대 중반까지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많이 낮아진 수준이고 4월 초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향후에는 이제 주식 시장의 이 밸류에이션을 이제 투자자들이 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점이 조금 주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일 CPI에 이어서 오늘 생산자 물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하는데 상승하는데 그쳤고 또 이제 여러 측면에서 좀 인플레 둔화 신호가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지만요. 동시에 이제 내일 나오는 어제 기준으로 내일 나오는 생산자 물가가 안 좋으면 좀 투심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발표된 생산자 물가도 상승률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의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9.8%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9.8% 올랐다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숫자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워낙 최근에 이 상승률이 극심했기 때문에 이번 7월에 나온 수치가 지난해 10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직전 월에 6월에는 PPI가 11.3%의 증가율을 나타냈었고요. 여기서 무려 1.5%포인트 하락이 된 것입니다. 지금 7월 P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게 지금 8개월 만에 10% 아래로 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PPI가 계속해서 지금 6월까지 4달 연속으로 11%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나온 PPI는 조금 완화가 됐다. 물가가 완화 조짐을 어제에 이어서 보이는 지표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이해하자면 도매 물가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보다는 좀 도매 물가인데요. 하지만 이 소비자 물가가 후행적인 지표라고 하면요. 생산자 물가는 선행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산자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높아질수록 이 물건 비용이라든지 가격에 요걸 더해서 결국에는 소비자의 전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요. 어제에 이어서 그 도매 물가도 계속 좀 나아진 것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휘발유 가격도 정말 폭등을 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최근에는 계속 조정을 받으면서 좀 많이 이제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날 기준으로 미국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99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선 아래로 떨어진 것이 지난 3월 이후 처음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58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당히 좀 소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6월부터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제 CNBC 같은 경우에 이 휘발유 가격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국제유가 영향도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이 수요 부진이 휘발유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휘발유 가격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이 가스비가 너무 비싸니까 미국인들이 차를 좀 덜 타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운전을 해야 될 때는 운전 꼭 해야 될 때는 하지만 뭐 자동차 여행은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여러 명이 함께 카풀을 하는 식으로 좀 고육지책을 찾으면서 오히려 수요가 둔화됐고 이것이 휘발유 가격을 떨어뜨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휘발유 가격이 진정이 된 것은 이 인플레의 가장 좀 체감적인 인플레 측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지만요. 결국에 이것이 수요 둔화에 인해서 기인을 했다라는 점은 조금 이제 좀 우려의 시선이 섞이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지난 7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이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쑥쑥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즉 매주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사람들 수는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지표 간에. 이제 미국 노동부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8월 6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이제 26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6만 명대를 나타낸 것이 작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거의 이제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업보험을 청구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월가가 예상했던 이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긴 했지만요. 26만 명이라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또 이제 그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의 최근 추이는요. 지난 3월에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량주 중 하나인 월트 디즈니가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도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구독자 수가 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줬고요. 월트 디즈니가 장중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장중 8% 이상 오르기도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4% 이상 올랐습니다. 또 미국의 안경 전문 판매 업체인데요. 이제 소매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 안경을 보내주고 또 집에서 이제 껴볼 수 있게 하는 이 안경 판매 업체입니다. 와비퍼커라는 업체인데요. 지금 지난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주당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요. 순손실이 0.01달러, 즉 1센트였습니다. 손실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이 월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습니다. 월가가 예상했던 순손실이 0.02달러였는데요. 이거보다는 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오늘 19% 급등을 했습니다. 이 와비파커 실적에서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이 이 회사의 경제에 대한 평가입니다. 와비파커 같은 경우 지금 경제 상황이 부진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향후 가이던스 올해 회계연도 2022년도에 이 전체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회사랑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요. 또 이제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서 직원도 일부 해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CNBC 방송이 확인을 했는데요. 와비파커가 총 63개의 일자리를 감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체 직원의 2%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기업들의 어떤 실적 부진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비한 어떤 비용 감축, 인원 감축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눈여겨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주택 임대 관리 전문 서비스입니다. 휴가철에 주택 임대를 해주는 이 관리 서비스 업체인데요. 버카사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33% 폭등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회사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굉장히 놀라운 정도의 강한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또 여행 산업이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에 뭐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안 쓰면서 여행 산업이 이제 급격하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이제 주가가 30% 넘게 폭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놀이공원 운영 업체인데요. 식스플래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중 20% 이상 주가가 폭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또 오늘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 중에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 2월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모두 이제 영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의 사업을 점진적으로 재개할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맥도날드가 회사 내부에 이런 노티스를 올렸다라고 하는데요. 일부 이제 안전하고 또 이제 좀 책임감 있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일부 지역, 이 수도 지역인 키이우라든지 서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영업을 점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맥도날드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이 유관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관련 직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릴리프 펀드도 설립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반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 러시아에 대해서는 사업을 철수시킨 상태인데요. 관련 라이센스 사업자에게 아예 사업을 매각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맥도날드 주가는 이제 0.7% 정도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이제 혼조세를 보이면서 섹터별로도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 에너지라든지 금융, 자재, 산업주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섹터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빅테크도 오늘 대체로 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일 나스닥 지수가 급격히 올랐고 빅테크 대부분 큰 폭의 상승세 보였기 때문에 조정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 대장주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모두 약보합 마감했고요. 아마존과 테슬라가 이제 1%에서 2% 안팎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 개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슈 중에 애플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올해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연간 낙폭이 약 5% 수준으로 이제 좁힌 상태입니다. 상당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애플의 시가총액이 이제 다시 2조 7천억 달러로 올라섰습니다. S&P 500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나 되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게 1980년 이후 시가총액 1위에 오른 모든 주식 종목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이라고 합니다. 1980년 이후에는 이제 시가총액 1위라고 해도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3% 수준까지는 된 기업이 이제 애플 외에는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애플은 미국에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고요. 또 애플의 지수 내 비중은 지난 40년 동안 다른 시총 상위 종목들을 모두 앞지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뉴욕 증시 대장주라고 할 만한데요. 어쨌든 오늘 주가는 소폭 하락을 하면서 168달러 선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오늘 아마존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이제 월가에서는 아마존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JP모건이 아마존에 대한 탑픽을 유지를 했는데요. 자사의 최선호 종목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사의 최선호 종목으로 유지를 하면서요. 아마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전했습니다.